네, 이번 영화는 리얼페인입니다. 네. 리얼페인은 제가 갖고 온 거고 저희가 이제 새롭게 조금 신설을 했어요. 저희의 추천작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려고 갖고 온 코너이고 리얼페인을 처음 이젠 영화로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네. 리얼페인을 처음 영화로 갖고 온 이유는 일단은 막 누구나 알만한 명작은 아니고요. 이 영화는 제가 작년에 개봉하자마자 바로 봤던 영화인데 저는 제시 아이젠버그 나와서 본 영화예요. 그런데 그냥 별 기대 없이 봤는데 이 영화를 보고 너무나도 큰 뭐랄까 위로가 됐다고 할까요? 뭔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보고 나왔을 때 마음이 너무 편안해진 영화여서 이게 너무 신기했던 감정이라 이거를 여러분들도 한번 보고 경험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영화를 갖고 왔습니다. 네. 우선은 이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오죠. 네. 뭐 제시 아이젠버그나 아니면 키에란 컬킨 같은 분들. 키에란 컬킨이 근데 유명하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알고 있긴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 키에란 컬킨이 맥컬리 컬킨 나홀로 집에에 나온 그 배우의 동생입니다. 네, 맥컬리 컬킨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이 배우분들은 알고 있었고 네. 뭐 연기 잘하는 건 뭐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사실 왜 이걸 갖고 왔나 싶긴 했었어요. 이걸 보라 해가지고 보긴 봤는데 좀 뜬금없긴 했는데 저는 보면서 뭔가 이 개그를 치려고 하는 요소들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 미국식 개그라고 네. 하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느낀 거는 이게 난 이해가 안 되니까 재밌는지 잘 모르겠다 이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영화가 재미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개그가 이해가 안 됐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뭔가 뭐 이렇게 장난만 이렇게 처음엔 툭툭 치지 초반에는 되게 장난을 엄청 치잖아요. 그러니까 장난 너무 치니까 이게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되게 의구심이 좀 들긴 했어요. 초반에 볼 때. 근데 이제 후반에 넘어갔을 때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었구나라는 거는 좀 잘 느껴졌던 영화였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거 지금 현승이가 어제 얘기해줘서 알았는데 저는 이거를 단 한 번도 코미디 영화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 장르 첫 번째가 코미디예요. 그러니까 난 그거 몰랐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제시 아이젠버그가 나오네 보러 가야지 하고 보러 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 영화에 대한 그런 아무런 그 사전 지식이 없이 간 거여서 이 영화가 코미디 영화인 것도 어제 현승이가 얘기하면 처음 알았어. 그래서 왜냐면 저는 미국식 개그를 되게 많이 치는데 이해가 하나도 안 되니까. 나도 이거 보면서 웃은 적은 없어요. 이거 보면서 그래 그냥 나는 이거를 영화관에서 하자마자 봤으니까 영화의 딱 첫 스타트부터 이거는 살짝 힐링물이구나. 그렇게 인식했지. 그러니까 코미디 영화라는 거 아예 몰랐으니까 이거를 코미디를 친다는 생각 아예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좀 그게 다른 것 같아. 코미디 영화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이 대사 재밌게 치는 것들이 이게 웃음의 요소구나 하면서 그거를 들었을 텐데 나는 이 영화를 1도 코미디 영화라 생각 안 하고 보니까 이게 그냥 인물대간의 자연스러운 위트라고 본 거야. 그래서 그 이해 포인트가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좀 어제 보고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이 영화를 내가 추천했는데 현승이 이거 보고 코미디 영화라고 해서 다시 찾아보고 이거 진짜 코미디 영화네? 코미디요. 그러니까 몰랐어 그거를. 네. 뭐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 두 사촌 간의 관계에서 이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를 조금 해상하는 그러니까 추억한이라고 하나? 길이는 길이고 회상 만들 것 같아요. 기리기 위해서 오랜만에 두 친구가 모여서 재회를 해서 할머니 댁을 찾아가는 얘기인데 그 안에서 이제 투어도 같이 하면서 오랜만에 본 사촌 지간인데 이 둘의 삶이 전혀 다르다 보니까 둘이 성격이 완전 달라진 거죠. 둘의 성격이 달라지고 또 이 달라진 성격에서 나오는 문제들도 있고 뭐 균열들이 좀 생기는 그런 데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도 많이 생기고 근데 이제 그 미묘한 감정선들이 나중에는 봉합이 되는 뭐 이런 작품인데 딱 봐도 힐링물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긴 한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되게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던져준 영화예요. 맞아. 이 영화가 제목 자체가 리얼 페인인데 리얼 페인에 걸맞게 정말 큰 아픔부터 개인의 아픔까지 자잘하게 다 다뤄요. 이게 끝까지 가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계속 끝까지 가는 게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제 큰 아픔이라고 하면 이제 두
이제 사촌이죠. 이제 할머니가 폴란드 사람이에요. 폴란드 사람인데 2차 세계대전 때 그 뭐냐 고문을 당하거든요. 나치한테. 그 나치한테 고문을 당했던 이유가 유대인이어서 고문을 당했는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둘이 할머니를 너무 이제 좋아하고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6개월 뒤에 할머니가 살았던 데를 직접 찾아가 보고 싶어서 그 영화를 가고 이 영화 안에서 이들이 했던 패키지 투어는 홀로코스트 패키지 투어예요. 그러니까 폴란드 내에서 이제 유대인 학살을 어디서 당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역사적 배경, 역사적인 이제 장소를 그러니까 관광을 하는 돌아보는 그런 패키지 투어를 가는데 거기 안에서 다루는 이제 큰 틀의 아픔이 어떤 식으로 이게 대물림 되는지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리고 이거를 각자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또 그 이 안에서 또 다른 얘기는 뭐 현장에 얘기해주기도 했지만 두 인물이 각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지금 완전히 다른데 각자 서로의 아픈 부분을 갖고 있어요. 이제 제시 아이젠버그는 이제 극 중에서는 이제 본인의 뭔가 본인이 많이 힘들지만 그 힘듦을 내색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뭐랄까 평범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 아픔을 누구한테 내비치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을 끝까지 해오는 그러니까 자기가 아픈 거를 알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도 아픈 걸 알고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티내지 않고 그 자기의 그냥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라면은 키에런 컬킨은 이 극 중에서는 우울증이 걸린 사람으로 나와요. 굉장히 페인의 페인은 아니고 왜냐면 자살까지도 조금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페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죠. 그죠. 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라 모르겠어요. 뭐 본인 생각 페인이라고 생각. 근데 페인치고는 조금 덜한 페인. 네. 페인이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는 그냥 우울증에 걸린 인물로 해석했고 우울증에 걸려서 이제 자기 이제 자살까지 시도했던 그런 인물로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각자의 아픔을 개인 아픔까지 다루면서 정말 어떤 게 리얼 페인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이 홀로코스트적인 거에 대해서 각자가 다루는 방식도 또 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각자 다루는 방식이 다른 게 이 영화가 재밌다고 느낀 포인트예요. 왜냐하면은 이 두 인물이 다 이해가 가요. 왜 그렇게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여기서 키에런 컬킨이 이 패키지 투어를 다루는 방식도 이해가 됩니다. 물론 그 방식에 대해서 왜 저래라는 생각을 안 해보진 않았지만 그 방식이 다 이해가 가는 선택이긴 합니다. 네, 뭐 아이젠버그나 컬킨 둘 다 말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뭐 이해가 잘 되고 서로 생각이 다른 거지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생각이 다른데 그게 뭐 정답이 있는 문제들은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두 주연 배우들이 얘기했던 부분들 그리고 영화 속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조금 공감이 되는 좀 되고 사실 저는 처음 보면서는 좀 또라이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뭐 저도 진짜 또라이예요. 컬킨은 진짜 또라이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영화 맨 마지막에 가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 반전에 대한 그 감정 있잖아요. 그게 딱 반전되는 그 감정이 좀 좋더라고요. 그게 뭐 나도 뭔가 너무 정답만 이렇게 생각한 건가 뭔가 주변 사람들만 이렇게 의견들만 이게 맞다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 정말 반대되는 얘기들만 계속 하고 뭐 예를 들면 그거예요. 뭔가 대화를 하는데 이런 컬킨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저는 안 하긴 합니다. 저는 상종하진 않아요. 저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근데 듣다 보면은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르신들 중에 나 저 어르신이랑 이렇게 대화하고 싶지 않아 하는데 막상 이렇게 들어보면 저분이 막 저렇게 말은 해도 막 틀린 얘기 하지는 않는 분들이 있어. 맞아. 근데 딱 이런 것 같더라고 컬킨이. 맞아. 여기서 컬킨이 이게 뭐 아까 맨 처음에 영화 설명해서 말했지만 이게 홀로코스트적인 부분을 이제 패키지 투어로 따라가면서 나오는 이게 영화의 큰 줄기예요. 그러면서 이 영화에서 홀로코스트적인 부분을 어떻게 다루냐면은 이들이 홀로코스트에 관한 주제로 해서 영화를 가는데 자기의 조상들은 그 기차에서 꼬리칸에서 다들 그죠. 몸을 찌푸리면서 그렇게 있잖아 구겨져서 가는데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이 순간 이 시대에 와서는 그들을 기리는 여행에서 우리는 1등석 칸에서 간다는 게 그게 너무 위선적이어서 토악질 나온다까지는 아니었지만 너무 소름 끼친다 그러면서 자기는 다시 2등석으로 가요. 저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 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저는 또라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라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를 그걸 생각해 봤어. 그렇게 생각해 보니 그렇네. 자기 조상들을 기리는 여행을 가면서 그렇게 또 막 그런 게 위선적이라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해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발상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처음 느껴봤어요. 근데 저는 대본을 어떻게 썼을까를 생각해요. 왜냐면 이런 멘트들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본 썼을 때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는 맞아.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썼나 싶긴 합니다. 어쨌든 이 영화 리얼 페인은 저희가 꽤나 좀 끝까지 좀 봤으면 하는 영화. 네. 그리고 이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두 형제 사촌 지간이지만 굉장히 조금 둘 다 이해가 됨으로써 좀 더 작품이 더 완성되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젠버그는 그리고 극 중에서 조금은 이제 뭐랄까요, 남들에게 피해를 안 끼치려고 하는 그 성격이 좀 많이 강한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좀 우리나라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극 중에서 이제 뭔가 튀는 행동을 안 하려고 하고 남들에게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고 그런 성향을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키아누 컬키가 정말 정반대되기 때문에 그 둘이 부딪히는데, 근데 이 둘이 부딪히는 와중에도 이 제시 아이젠버그는 키아누 컬킨을 너무나도 뭐랄까요, 부러워하는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근데 이 가끔 보면 예전의 기억을 좀 되살리고 싶어하는 아이젠버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봤을 때 그 예전에 둘이 같이 생각이 비슷했던 그 시기를 그리워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했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 형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저는 그 예전의 모습을 그리워할 수는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모습을 보고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 키아누 컬킨을 보면서 제시 아이젠버그가 들었던 생각은 그냥 안타까움, 그리고 이젠 그것도 큰 것 같아요. 아이젠버그는 이제 자기의 삶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족도 돌아갈 있고요. 일상이 남았고, 키아누 컬킨은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일도 마땅히 없고 자기의 삶이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제 할머니가 그리워서 할머니가 살았던 곳을 가면은 좀 이런 좀 우울감을 좀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제 개인적인 해석의 이 부분은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좀 떨쳐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자기가 정말 친했던, 그리고 친하다고 생각하는 제시 아이젠버그를 불러서 여행 같이 떠난 거죠. 같이 어찌된 사촌지간이고 같이 친한 사람이니까 같이 공통의 목적을 달려가는데, 여기서도 이 영화에서 정말 좋았던 부분인데, 맨 처음 시작도 공항에서 키아누 컬킨이 공항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 걸로 시작하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도 키아누 컬킨이 공항에서 이제 멈춰 있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멈출 때 공항에서 머물러 있는 장면으로 끝난 거거든요. 근데 영화 첫 장면에서는 키아누 컬킨의 표정을 좀 유심히 보면은 조금 뭐랄까요, 날카롭게 날이 서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공항 처음에? 네, 공항 처음에 좀 날이 서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표정이. 컬킨 처음 만났을 때? 아니요, 컬킨이 이제 의자 앉아서 이렇게 그냥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어요. 멍하니. 그러니까 초점 없이 응시하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 표정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시니컬하기도 하고 조금 우울감과 좀 그런 날카로운 느낌이 드는데, 영화 마지막 장면에는 똑같이 이렇게 걸터 앉아서 멍하니 있는데 그냥 이제는 살짝 좀 뭔가 초연해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 영화가 여기서 좋았던 게, 이 우울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해소됐어요가 아니라 이거를 그렇게까지 갔다 왔음에도 결코 그러니까 해소되지 않았음을 좀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울감이 영화적으로 그냥 이렇게 팡 하고 해소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렇게 갔다 온다 해서 해소되지 않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우울감에 대해서 잘 다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를 직접 대면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나의 상태를 인지했을 때 딱 그 표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키아누 컬킨도 자기가 이제 했을 때 이거는 우울한 거구나 라고 인식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좀 비슷하지만 대비되는 그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네. 뭐 저희가 뭐 리얼 페인을 맨 처음에 뽑았지만 이거는 진짜 영화를 한번 보시고 그
끝나고 다 봤을 때 그 감정을 조금 기억을 하는 게 그리고 그 생각을 좀 기억을 해두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영화를 봤을 때 이제 제시 아이젠버그가 키에런 컬킨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문을 딱 차고 열어왔을 때부터 빛이 나는 사람인데 그 빛이 나는 그 매력을 왜 너는 그렇게밖에 소비하지 못하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얘기가 너무 공감됐거든요. 저는 이제 키에런 컬킨을 보고 그렇게 표현하는 걸 표현했을 때 제시 아이젠버그가 키에런 컬킨을 보고 왜 그렇게 경외심을 느끼는지도 알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게 혹시라도 이런 그 생각을 한 번쯤 해본 적 있어요? 그 뭔가 저 사람은 정말 들어올 때부터 빛이 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이목을 다 집중하는 힘이 있다라는 느낌을 줬던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사실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이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좀 열등감일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똑같은 웃긴 얘기를 해도 제가 얘기하면 싸해지고 이거를 남이 하면 웃는 막 박장대소하면 터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너무 알겠는 거예요. 이 극 중에 이 제시 아이젠버그 이거를 왜 얘기하는지 너무 부럽거든요. 그 능력은. 왜 나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남들이 얘기했을 때는 와 이렇게 빵빵빵 터지는데 왜 내가 하면 아무도 안 웃어주지? 아니면 왜 내가 하면 이렇게 귀 안 길어지지? 저 사람은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 공간에 있다는 것만 사람들이 다 집중을 하는데 막 같은 공간에 같이 둘이 같이 들어왔음에도 소외받는 느낌을 드는 경우가 저는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봤을 때 위로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던 이유도 이게 좀 컸는지도 몰라요. 저는 맨 처음에 이 영화를 보고 왜 내가 이렇게까지 조금 위로받는 느낌이 들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계속 생각을 해봤을 때 제시 아이젠버그가 나였구나. 근데 나의 상황을 오롯이 대변해서 얘기해주는 존재가 있음에 내가 위로를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PTSD나 이런 거 조금 이런 좀 뭔가 뭐랄까요, 좀 심리적으로 아픈 부분이 있는 부분을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건 조금 그들의 직접적으로 위로하지 않더라도 그들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위로와 공감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런 영화구나라는 거에서 조금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좀 첫 추천자가 갖고 온 영화이기도 합니다. 안 유명하기도 했고요. 좋습니다. 리얼 페인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좋은 작품이고 마지막을 조금 뭉클하게 만들고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라서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 4점 정도 된다 생각이 저 이거 4점이에요. 정도로 굉장히 좀 좋았던 작품입니다. 저도 앞에 4점입니다. 개그만 조금 개그가 한 1점 개그 영화라 생각하지 마. 개그 영화라 생각하지 마. 개그 좀 미국식 개그 잘 모르겠어 나.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 영화는 영상미가 정말 좋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폴란드를 여행 가고 싶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미가 이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영화를 보면은 만족하실 만한 영화입니다. 정말 영상 이쁘고요. 음악도 이제 폴란드여서 쇼팽이 나오거든요. 영화 역시 영화 음악 역시 정말 그 분위기가 정말 잘 어우러지니까 이 영화는 한 번쯤은 그냥 찍먹만 해도 저는 이거 정말 후회 안 할 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평점은 4점입니다. 4점으로 하겠습니다.